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뉴욕 증시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음에도 하락했는데요. 협상 분위기는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고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케빈 해싯 위원장이 미중 무역 협상이 결승점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 제품에 대한 무역 조치를 낮추고 미국 역시 중국산 제품 관세를 상당 부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치를 기록 중이고 GDP도 예상보다는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는 올라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꿈쩍 않는 인플레,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4%가량 올랐습니다. 배럴당 56달러 59센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훈풍이 불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자극이 됐습니다. 유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 화요일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종목 관련해서 그리고 해외 이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Q&A 섹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2%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8%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딱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파이널 스테이지, 즉 결승점에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권이었지만 결국 마감 기준으로는 약세였습니다.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또 과매수 구간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약세권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좀 결승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는 저희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약세였지만 특징주는 아주 큰 폭으로 그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JMU입니다. 173%가량 올랐는데요. 로컬 식당, 로컬 극장, 미용업소 같은 이런 지역의 점포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고객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국 회사인데요. 본사는 중국 베이징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73%가량 오르면서 1달러 65센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코닉스 브랜드 그룹도 78%가량 올랐습니다. 브랜드 관리 회사인데 오늘 15센트가량 올라서 34센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74%가량 올랐는데 생체 내에서 대사 과정에 의해서 변환돼서 비로소 약물 작용을 하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4억 달러 상당의 미국 예탁증권을 공모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74%가량 올랐고요. 70달러 수준에서 오늘 120달러 넘게 종가를 형성을 해서 51달러 넘게 상승했습니다. 74%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0.2%가량 약세였는데요. 외국인들이 1,200억 원가량 매도세를 순매도를 보였고요. MSCI 한국 지수도 0.9%가량 하락해서 62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퍼스트 트러스트 코리아 지수는 1.2%, 1.3%가량 약세를 보여서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23달러는 지켜내면서 23달러 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낙관론을 계속 유지시킬 만한 뉴스들은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료를 원했고요. 오늘 짝은 이제는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추가 매수가 아닌 이익 실현 쪽을 택한 곳 바로 미국부터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를 비롯한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권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같은 경우는 103포인트까지 오늘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재료들이 계속해서 초반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다. 그 임박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뒤로하고 꺾이면서 오늘 계속 하락권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27일 무역 협상 단판을 이제는 지을 것이다. 단기적인 재료에 시장은 오늘 미쳤습니다. 하락으로 시작을 잡게 된 것은 미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건설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건설 지출이 0.6%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1% 정도 소폭이지만 플러스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건설 쪽에서 지표가 감소로 돌아서면서 미국 성장세의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지표가 부진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지표가 오늘장 하락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 낫겠습니다. 이 지표 나온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수에는 반영이 이미 된 상태다.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투자자 쪽으로 심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와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까지 오늘 하락폭이 깊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점 대비를 살짝 올라오면서 206포인트 하락 0.79% 그리고 S&P 500 지수와 같은 경우는 외신 쪽에서는 2,800선을 이탈했던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23% 전반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장세 월요일장 펼쳐졌다는 점 확인해보고 계십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낙관적인 시선이 우세하게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권 흐름이 우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미국 주식시장이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독일 역시 이에 동참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독일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 나머지 증시와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이었지만 그 폭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15%, 프랑스와 영국 0.3에서 0.4% 정도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시아 보시죠. 미중 무역 협상에서 결과물이 곧 나올 것이다. 이 호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받아낸 쪽은 바로 아시아 주식시장이었죠. 자,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도 1%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중화권 보시면은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지수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3,000선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 호재였고요. 그리고 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정협이 진행 중이고 오늘 전인대가 나올 것인데 자 여기에서 무언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짝에서 어떠한 일이 나올지 중국 시장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5일 바로 오늘 전인대가 개막을 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오늘 연간 경제 목표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시장 반응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기대감 속에 올랐고요. 홍콩 역시 플러스. 대만 증시만이 차익 실현 매물 속의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상승세가 우세했던 시장이네요.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와 파키스탄 전면전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지수도 움직임 나왔는데요. 0.55% 소폭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RT주, 특히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1.47% 플러스로 993선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달 계속해서 플러스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함께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네요. 반면에 남미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멕시코 증시도 0.4%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증시, 특히 아르헨티나 쪽에 하락폭이 컸는데요. 2%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환율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와의 추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불편한 기색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강세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를 앞두고 유로화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달러와의 상대적인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오늘 새벽에 상승하면서 96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WTI가 1%대 상승, 브렌트 역시 0.9% 동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6거래 연속 하락입니다. 2년의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 가격 0.9% 내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고 은과 구리 역시 아래쪽에서 등락 이어가는 오늘 새벽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부터 환율, 여러 가지 큰 그림에서의 금융시장 흐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가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고 어떠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치매 관련 제약 바이오 벤처 기업인 알렉터입니다. 저희가 특징주로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라이징 스타로도 그렇고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징주로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급등하는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제약 바이오주의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알렉터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 그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27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관련한 제약을 개발하는 그런 벤처 기업인데요. 일단은 알렉터가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거점의 벤처 기업입니다. 미국 제약사 에비브가 2억 2,500만 달러로 투자한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빌 게이츠가 사제 출연했다고 알려진 치매 발전 기금이 또 알렉터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치매 관련한 후보 물질 AL001을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이연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를 꼽아봤는데요.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이렇게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전문 기업이죠. 뉴라클 사이언스와 MOU를 체결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 기술 기반으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중 항체를 개발 중인 그런 ABL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매치 종목 두 가지 꼽아봤고요. 치매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최근에 워렌 버핏의 실패, 18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워렌 버핏에게 안겨준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5%가량 올라왔는데 일단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비중 축소를 얘기를 했다가 이제 비중 유지로 다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성장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금년도 에비타 가이던스는 합리적이고 또한 잠재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이기도 하다. 또 더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또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뚜기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베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베이 매칭 종목은 SK텔레콤을 뽑아봤는데 SK텔레콤은 11번가의 모 회사죠. 이렇게 전자상거래 업체. 우리나라에서도 이베이가 2000년대에는 핫했지만 또 여기에서는 또 SK텔레콤 11번가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베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클레이즈 쪽에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41달러에서 46달러 제시하면서 현재와는 조금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는 유지했는데요. 여기도 우리나라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행동주의 헤지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도 계속 이 이베이에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업 전략을 채택을 해라. 이렇게 이베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베이가 여기에 자산 매각, 분사 이런 부분을 이베이가 검토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런 검토한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를 41달러에서 5달러가량 높게 잡았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2%가량, 0.27%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쳐봤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이베이, 알렉터 그리고 크랩타인즈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예, 화요일이라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아,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예, 아무래도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있다 네. 보니까 근데 뭐 올해 내내 이 두 분은 뭐 핫 이슈 중에 핫 이슈 아닙니까? 오늘 시황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오늘 제가 시황 기사 보다 보니까 뭐 CNBC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언론에서 네. 자기들만이 소스를 인용해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더 정신없고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이슈부터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는요. 미중 미중 합의안. 무역 협상 네. 최종 최종 단계, 파이널 스테이지, 영어로 예. 파이널 스테이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역 전쟁 27일 끝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죠. 마랄라고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무역 협상에 최종 합의를 하고 이제 사인을 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정도 뉴스는 사실은 뭐 3월 1일부터 뭐 데드라인 없다, 매직 넘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기대감이 고조가 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또 하나 외신 뉴스를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중국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근데 내용만 봐도 그래요.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좀 중국이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산 농산물 및 화학제품 관세 인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철회 및 추가 인하 검토. 지금 이게 15%인데 더 예, 요구를 그렇죠.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미국산 대두 그리고 천연가스 대량 구매, 또 자동차 벤처의 외국인 투자 제한 조기 완화, 그리고 무역 합의안 이행 점검 협의체 구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 5개 분야 MOU를 체결한다. 요게 지금 나온 뉴스인데 완전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자동차랑 제가 듣기로는 또 외국인 투자 제한 조기 이게 완화. 핵심이죠, 또. 예,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기에 이견이 많고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이 너무 양보했다라는 목소리가 여론으로도 지금 달려지지 네. 않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관세가 이제 완전 철폐인지 아니면 그렇죠. 부분 철폐인지, 아니면 조건부일지. 조건부일지. 하는 거 봐서 완전히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대형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뭐 그 케빈 헤셋 경제자문위원장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긍정적인 거는 이제 매우 강경한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는 거,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뭐 협의가 계속해서 좀 남아 있기는 하겠죠. 이게 첨예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보면 맞아요. 결승선이란 말도 나오고. 분명히 8분 응선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네, 27일 정도면 이제 시주석이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을 갔다가 이제 별장을 가는 요 예. 노선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론이 살아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한 부분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오늘 이렇게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증시는 하락했어요. 네, 이 정도로는 지수에 선 반영이 됐다라는 예.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세에 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조율이 될지,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앞으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모두 선 반영이 돼서 서프라이즈가 없는 한, 그리고 충격이 없는 한 지수가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은 이제 좀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브렉시트 협상, 백스톱 돌파구 모색. 이게 유럽 연합과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이제 데드라인이 3월 여기도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 29일입니다. 예.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자였는데 너무 임박을 해서 지금 영국 강경파들도 지금 마음이 조급해진 조급하죠.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영국 내에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세력 싸움이라든가 그렇죠. 기싸움이 강해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유럽연합이라는 이름하에 묶여서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인데 예. 이게 깨지게 된다면 유럽 내에서도 분열, 그리고 생산성 저하, 그리고 제조업의 타격,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시각이 많죠. 사실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지금 브렉시트라는 큰 가려졌어요. 덩어리도 지금 한 단계 좀 시장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게 현실인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좀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것으로 보여요. 이 맞아요. 백스톱 돌파구 모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U 내에서 EU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가 조금 예.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깨지게 되면 이제는 강벽이 딱 생기는 거죠. 예. 하드보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구로 마련된 것이 2022년까지 자유롭게 통행을 지금처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협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림돌에 지금 걸리면서 특히 영국의 제조업하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뉴스도 보셨죠? 예. 그 영국 내에서 공장이 좀 많았었어요. 혼다, 닛산 있었는데 예, 예. 혼다가 2021년까지 생산 기지를 폐지하겠다고 음. 했고 닛산도 영국에서 SUV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뭐 IT 기업들도 탈 영국, 그리고 금융 기업들도 다 탈 영국.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제조업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불안해하면 지금 매우 그걸 펀더멘털한 그렇죠. 기반이니까. 잡고 있잖아요. 예.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왜 우리가 모를 때가 더 혼란이잖아요. 차라리 정해지고 그렇죠. 나면 대책이 그렇죠. 나오는데 원래 그 알려진 불확실성은 또 불확실성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제일 커지는 맞아요. 건데 이 브렉시트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17일 의회 표결을 일단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연기가 되는지, 그리고 연기 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국민투표까지 가는지 이 또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브렉시트는 사실 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글로벌 랩 소장님 그리고 뭐 앵커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좀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좀 참고를 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당장 나오는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예. 전인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정협하고 전인대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정협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양한 사회계 측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시장은 전인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인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리커장 총리가 연설을 합니다. 이 중에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국방 예산도 나오고요. 여기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명예컨이 기억하시죠? 예. 6.5% 그렇죠.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고 6%도 보세요? 간당간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흔들리니까 사실은 6%대도 믿기 힘든 수치다라는 그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 또 음모론 꿈나무께서 지금도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쪽에서는 6%, 뭐 대체적으로 중론이 6%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뭐 시장의 반응은
그러니까 부양책? 이쪽으로도 많이 흘러나가면서 어제 상승분의 네. 일정 부분은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연설이 나오면서 예. 즉각적으로 여러 이제 스팟들이 나올 겁니다. 이에 따른 시장 반응 오늘 꼼꼼하게 보셔야겠네요. 아무래도 중국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단은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뭐 미국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던 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요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입안이 될지, 입법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아무래도 뭐 전인대에서 이것까지 언급을 할까 싶기도 해요. 자존심 문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전인대의 특성상 다른 정책에 대비했을 때는 단지 숫자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에 모든 기사가 쏟아질 수도 있고 중국 쪽에서도 여기에 포커스를 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인으로는 GDP 성장률 몇 % 제시, 요게 가장 큰 헤드라인이 될 것 같으니까 내용도 한번 따져보시고. 네. 잘 자, 오늘 지켜보셔야겠어요. 무역 협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당장 있을 브렉시트 협상 그리고 오늘 나올 전인대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